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부터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요즘 들어서 제가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계기가 무엇이냐? 최근 들어서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음악 감상을 하시려는 분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어댑터 혹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있어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급 오디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고급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급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에 대한 홍보가 많아지고 노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급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구매하신 후에 앰프 내장 DAC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DAC가 내장이 안 되어 있는 단순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를 구매를 해서 DAC하고 디지털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니 앰프 내장 DAC에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음악을 들어보면 사실상 고급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음질 효과는 크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크게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너네들이 고급 네트워크 플레이어 사용하면은 음질 좋아진다라며, 음질이 많이 바뀐다라며, 근데 왜 이렇게 음질이 안 바뀌니?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도 얼마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도 하이파이 로즈 영상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오랜드 영상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DAC가 더 중요하다고요. DAC가 메인이에요. 소스 기기는 DAC에 의해 음질이 결정이 돼요. 네트워크 트랜스포트가 있고 DAC가 있다. 그럼 네트워크 트랜스포트가 3이고 DAC가 7이에요. 7. 극단적으로 보자면 DAC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일부 사용자분들은 네트워크 트랜스포트에다가는 돈을 수백만 원 투자를 해놓고 DAC는 50만 원, 100만 원짜리 내장 DAC다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은 이쪽이 7인데 7인 거를 3이나 2 정도 투자를 하고 비율이 3인 거에다가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질 향상이 가격 대비, 투자 대비 안 나오죠. 오디오에 입문하시는 분들 사이에 DAC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 정도로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는 오디오 시스템을 꾸밀 때 그 빌드업을 하는 단계, 내가 돈을 투자를 어느 쪽에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되는 것인가, 오디오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제품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어떤 제품들은 어떻게 덜 중요한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초심자분들을 기준으로 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꽤나 해보시고 나서 오디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의 본인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 해탈을 하신 분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너무 태클을 거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트랜스포트에 투자를 하시는데 DAC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그런 원리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서 막 돈을 막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간에 맞는 스피커를 선택을 하시는 게 성패의 절반이 결정이 된다 말씀드렸죠. 공간에 맞는 스피커를 잘 선택하고 선택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내 오디오는 성공을 하고 성공을 못하고가 결정이 끝나버려요. 거기서 선택을 잘못하시면 50%는 그냥 실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고급 스피커를 아직 제대로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작은 스피커는 왜 작을까? 큰 스피커는 왜 클까? 큰 스피커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작은 스피커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그런 장단점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직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3평 되는 공간에다가 10인치 더블 우퍼가 들어가 있는 대형급 스피커를 이렇게 몰아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음이 너무 답답하실 텐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했을 때 음이 답답해지고 그 스피커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를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 스피커 좋은 스피커니까, 나의 로망의 스피커였으니까 일단 무조건 사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집 주차장이 5m 사이즈의 자동차는 들어갈 수가 없는 주차장인데 5.5m 자동차를 사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차를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라면은 주차장과 자동차, 이거는 이미 다들 설명을 안 해줘도 아는 사실인데 좁은 공간에다 너무 큰 스피커를 들어놓으면 소리가 오히려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사운드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세요. 실패라고 해요. 실패. 몇천만 원 투자를 해놓고도 실패란 말이에요. 실패. 아주 멍청한 사운드가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반대로 한 6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큰 넓은 거실 홀이에요. 나는 인테리어 때문에, 나는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큰 스피커는 아니 싫어. 그래가지고 요만한 조그만한 스피커를 사가지고 그 넓은 홀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근데 소리가 너무 빈약해. 아니 이거 유명한 브랜드고 이렇게 비싼 스피커인데 소리가 왜 이렇게 빈약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스피커에서는 작은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세상에 작은 거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작은데 어떻게 거인입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만 있을 수 있다 뿐이지 스피커는 작으면 깊이 있는 사운드를 낼 수가 없어요. 스피커는 물리적으로 커야만 깊이 있는 사운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넓어지면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커야 돼요. 스피커가 조그만한데 넓은 공간을 메워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으면 깊이 있는 사운드를 풍부하게 낼 수가 없다라는 것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스피커를 좁은 공간에다 갖다 놓으면 소리가 답답해지고 멍청해진다는 것도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흥분을 해 하면서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과하지 않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구동력입니다. 구동력. 제가 구동력에 대해서 스피커가 자동차 차체라면은 앰프는 엔진이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엔진의 성능이 뭐 1500cc 아니면 뭐 2000cc. 그런데 자동차 차체는 2톤, 2.5톤 이렇게 되면은 운동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자동차의 차체 자체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SUV를 좋아한다. 그럼 BMW X7을 한번 내가 타보고 싶어. 그러면 X7 차체를 먼저 골랐어요. 그럼 거기에다 엔진을 뭐를 붙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다가 1500cc 엔진 붙이겠습니까? 2000cc 엔진 붙이겠습니까? 요즘은 4기통 2000cc도 많이 씁니다만은 X7 같은 SUV 대형 차량에다가, 대형 SUV에다가 2000cc 엔진 붙인다는 사람도 별로 없겠죠. 최소 3000cc는 붙여야지. 스피커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앰프 붙이는 원리를 방금 제가 설명한 자동차 차체에다가 엔진 매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사셔도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다라는 스피커를 사셔도 그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을 못 시키면 또 멍청한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사운드라고 하면은요, 선명함과 동시에 훨씬 더 많은 풍부한 하모니컬과 풍부한 표현력이 표현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고역에 있어서 광대역이면서 고해상역으로 윗대역도 선명하면서도 입자감도 좋고 입체감도 좋고 훨씬 더 잘 들리는 그런 사운드가 나와줘야 되고, 아랫대역으로는 중저음도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풍부하면서도 넓은 대역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동시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중고역만 그냥 빽빽거린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운드가 아니고요. 저만의 개인적인 해석법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스피커를 80% 이상은 좀 구동을 시켜줘야 그 스피커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어느 정도의 음질이 나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음질, 거의 그 스피커가 내고자 하는 의도대로의 완벽에 가까운 사운드가 나오려면 90% 이상의 구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슨 객관적으로 수치화가 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무슨 각종 학계에서 인정을 해주는 수치법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제 경험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가격적인 비율로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시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500만 원짜리 스피커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앰프에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1:1 정도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500만 원짜리 스피커를 사는데 내가 200만 원 미만 올인원 앰프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쉽죠. 500만 원짜리 스피커를 구매를 했는데 100만 원대 올인원 앰프 혹은 200만 원짜리 올인원 앰프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잘해야 70%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는 80% 이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90%까지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0만 원이 넘어가 줘야 겨우 80% 이상이 보장이 될까 말까 해요. 300만 원이 넘어가 줘야.
앰프들, 특히 올인원 앰프들 같은 경우가 3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성능 향상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00만 원이 넘어가면 조금 더 좋아지고 500만 원이 넘어가면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스피커를 샀다 그러면 400만 원 전후에 올인원 앰프를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80%가량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80%가 보장이 됐다라고 해서 야, 이 스피커를 사기를 잘했어, 저 스피커를 오디오 평론가들이 왜 추천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런 정도가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평론가들이 저 제품을 그렇게 추천을 하더니 왜 추천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대로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공간 세팅, 스피커 배치, 볼륨,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부터 안 하시니까 제대로 된 사운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딱 강조를 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할 공간에 어울리는 스피커를 정말 잘 샀어요. 공간에 어울리는 스피커를 잘 샀습니다. 그리고 볼륨도 충분한 만큼 적절하게 볼륨도 올려가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스피커를 80% 이상, 최대 90% 이상까지 내가 구동을 시킬 수 있는 앰프 매칭도 잘 했어요.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잘 하면은요, 내가 이 오디오를 사용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비율이 80% 이상이 되게 됩니다. 소스 기기에 큰 투자를 안 하고도 스피커하고 앰프만 잘 활용을 하셔도, 매칭을 잘 맞춰서 잘 활용을 하셔도 오디오 소비자의 80%는 만족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케이블도 중요하다는데요, 여기에다가 무슨 네트워크 허브를 달아야 된다는데요, 앰프를 무슨 뭐 모노블록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데요, 프리앰프가 중요하다는데요, 무슨 뭐 소스기가 중요하다는데요, 다 필요 없다고요. 다 필요 없어요. 스피커 잘 선택하시고 앰프도 그냥 인티 앰프만 써도 오디오 소비자의 80%는 만족을 하신다고요. 제가 이 말이,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만족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단정 지은 거 아니죠. 만족을 나는 못했다, 나는 결국은 불리형으로 가게 되더라, 그럼 여러분은 20%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소스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기기, 초심자분들 중에 소스기기가 바뀐 거에 의한 음질 차이를 느끼시는 분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예컨대 100만원짜리 소스기기와 1000만원짜리 소스기기를 교차해서 바꿔줬을 때 어떤 게 더 비싼 거고 가격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 것일까, 그걸 맞출 수 있는 분은 거의 희박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냥 웬만해서는 전체 오디오 소비자의 80%가량은 스피커와 앰프가 완벽하게 세팅되기 이전까지는 100만원짜리 소스기기만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요즘은 블루투스 어댑터만 하더라도 음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최근에 정말 잘 만들어진 블루투스 어댑터만 연결을 하셔도 전체 오디오 소비자의 80%가량은 음질의 차이를 크게 못 느끼세요. 소스기기에 처음부터 너무 크게 투자하기보다는 스피커와 앰프에 충분한 만큼 먼저 더 투자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워낙 올인원 앰프가 대세다 보니까 올인원 앰프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더 좋은 음질을 원하시면 거기에다가 고급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붙여버려요. 올인원 앰프가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인데 거기다 500만원짜리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붙여버려요. 그럼 음질이 얼마만큼 나아질까요? 제가 과거에 오디오 시스템을 꾸민다라는 것은 부모가 되어서 한 아이를 운동선수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예술가로 키울 것인가,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피커를 선택을 했어요. 그 스피커가 내 아이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아직까지는 성장을 안 한 상태입니다. 성장을 뭘로 시켜줘야 되느냐? 앰프와 소스기기로 성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앰프는 뭐냐? 앰프는 일종의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코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 이런 경우인 겁니다. 그러면 소스기기는 뭐냐? 소스기기는 일종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스타다, 그러면 감독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케스트라예요. 그러면은 소스기기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휘자가 직접 연주 안 하잖아요. 지휘자가 직접 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스기기는 그런 역할이에요. 내 아들이 아직 중학생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퍼거슨 감독 같은 사람 붙여줘봤자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냐 이거예요. 내 아들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일 때는 적당한 트레이너 붙여주면서 건강관리, 체격관리, 근력관리, 지구력관리, 체력관리, 그런 거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 체력과
기본 운동성을 키워주는 게 오히려 비중이 더 크죠. 소스기기와 앰프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피아노 연주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거리에다가 카라얀을 붙여준들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퍼거슨 감독과 카라얀 같은 경우가 고급 소스기기입니다. 근데 고급 오디오 소스기기라는 것은 앰프가 어느 정도 스피커를 잘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앰프가 스피커를 잘 컨트롤하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스피커가 기본기 이상의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소스기기에 투자를 해줘야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와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스피커와 앰프와의 관계가 이미 최종 음질의 80% 정도는 만들어 놔야 그때부터 고급 소스기기에다가 투자할 만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고급 소스기기의 가격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냐,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싹 스쳐가는 가격대라는 게 DAC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같이 합친 가격이 대략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선이지 않느냐. 그리고 앰프가 1000만 원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DAC가 내장 DAC면은 소스기기를 별도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시라. 그 이야기도 꼭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피커의 선택에서 이미 50%가 끝납니다. 50%가 끝나요. 내가 얘를 유명한 스포츠 스타로 만들 것인가, 의사 건판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예술가로 만들 것인가, 이게 50%에서 60%는 이미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간 세팅입니다. 공간 세팅. 공간 세팅과 스피커 배치, 그리고 볼륨 조절입니다. 공간 세팅과 스피커의 배치와 볼륨 조절, 이게 1순위가 아니라 0순위입니다. 0순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